의회와 집행부는 성공적인 미래전략수도 세종 완성과 40만 시민의 미래를 위한 양축이다. 하지만 최근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의 도를 넘는 잦은 정치공세와 시정에 대한 발목 잡기가 시민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우리 국민의힘 세종시 의회 의원 일동은 집행부와 협치 중단 선언을 발표한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에게 깊은 유감을 표한다.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는 관계의 필수 덕목이며 견제와 비판에는 품격이 있어야 한다. 이순열 의장은 국민의힘 소속 7인의 의견을 다름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만 모여 시의회 일동 명의의 성명을 발표한 뒤 시의회 일동으로 입장을 발표해 마치 의회 전체에 공통된 의견인 것처럼 시민들에게 혼선을 야기시켰다. 아울러 인사청문회 요청의 경우 법에서 보장하는 시장의 재량 행위임에도 시장에게 독단적인 임명 강행이라는 악의적 프레임을 씌워 가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펼쳤다. 또한 이 의장 개인 명의로 발표한 논평을 통해 문화관광재단 신임 대표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주도라는 확인되지 않은 음해성 자료를 언론에 배포하며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의회를 대표하는 자리에서 개인의 축축성 글의 의회를 통해 배포하며 도를 넘는 우월적 지위 남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진정 세종 시민들의 문화 및 관광 인프라가 걱정된다면 과거에 머무르는 인신공격성 질타가 아닌 문화 및 관광 사업의 미래에 대한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 의장은 한글 문화도시로 도약을 위해 후보지로 선정된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과 관련 터무니없는 의혹만 제기할 뿐이다. 이순열 의장이 바라는 소통과 대화가 단절된 채 인사청문회를 정쟁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작금의 사태에 대해 우리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 의장은 세종시와 세종시민을 위해 집행부와 적극 소통하길 바란다. 정작 본인이 닫아버린 협치의 통로를 열고 인사참극, 궤변 등 비상식적인 거친 언어 사용에 대해 공개적인 입장 표명도 있어야 할 것이다. 이순열 의장은 더 이상 시민 혼란과 갈등을 양상하지 말고 세종시와 적극 협력하여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기 바란다. 그것이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의 의원의 의무이자 소임이다. 2024년 2월 2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 지난 금요일 제가 의장님을 찾아뵙고 시장님하고 중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1시간여 동안 얘기를 했고 주말 동안 생각을 하시고 월요일날 시장님하고 화해를 할지 답변을 달라 말씀을 드렸는데 월요일날 다시 그 문화재단 이사장 임명에 대한 거에 대한 뭐 자료를 좀 받아보고 하루만 더 시간을 달래서 어제까지 시간을 드렸습니다. 근데 어제까지 저녁 늦게 이제 5시쯤에 이제 제가 통화를 했는데 5시쯤에도 정확한 그 문화재단 이사장의 자료가 오지 않아서 더 이상 진행이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어제 이제 중재안은 깨졌고 오늘 이렇게 저희가 성명서를 발표하게 됐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확인한 부분은 블랙리스트 부분에 관여한 관계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감사원 것도 정확하게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일단은 그 블랙리스트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 부서가 없어지면서 뭐 견책받고 제가 알기로는 뭐 급수가 떨어졌다는 그런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인사청문회 문제에 대해서 뭐 다른 데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게 이제 전임 시장께서도 하신 이유가 인사청문회 안 한 이유가 여기에 이제 인재를 지금 모시고 싶은데 두 번이나 이제 검증을 하게 되면 인재 말하자면 중요 인사들이 지금 세종시에 와서 일을 하는 걸 꺼려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또 인사청문회는 지금도 알겠지만 조례는 만들어지고 했지만 어차피 이건 시장님 재량입니다. 본인이 하고 안 하고는 사실 시장님 마음이시거든요. 그래서 꼭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조례에 명시돼서 해야 한다로 돼 있으면 당연히 해야죠. 근데 해야 한다로 할 수 있다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향은 없습니다. 그 인사청문회에 대한 저희도 국민의힘 의원들도 입장은 마찬가지입니다. 인사청문회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두 개의 검증은 힘들다는 입장인 거예요. 예, 어쨌든 자료를 의회에서 요청하면 당연히 집행부는 자료를 보내야 되는 게 맞고요. 근데 집행부도 이제 한계가 있는 게 뭐였냐면 제가 들어보니까 문체부에서 자료를 주지 않으니까 한정적인 자료만 줄 수밖에 없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일단 첫 번째 인사청문회 건은 아시다시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치밀하게 계속 논의를 했고 다퉜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돌출된 게 김효숙 원내대표하고 저하고 둘이서 그 합의를 해서 시장님하고 의장님께 공을 밀었습니다. 한 석 달 전에 두 분이 그 판단을 하셔갖고 이제 그 조례에 담을 그거를 정확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석 달이 지났는데도 그게 안 됐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두 번째 이제 사과 표명한 거에 대한 거는 일단 추후 더 지켜보고 이게 이제 뭐 법적 검토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나머지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는 이미 만들어졌는데 조례에 담을 내용을 뭐 두 분께 맡겼다라는 건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조례는 만들어졌는데 이제 정확한 뭐 인사청문회만 할지 임원 추천회를 같이 할지 이제 임원 추천회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서비스원하고 테크노파크는 상위법에 임원 추천회를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개를 빼놓고 나머지는 임원 추천회뿐이 아니라 인사청문회까지 두 개를 하자는 건데 저희는 시장이 지명한 자의 안에서 인사청문회를 하자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조례는 있지만 정확한 명분을 담지 않았기 때문에 수정안을 발의해서 조례에다가 명시를 하기로 하고 그걸 시장님하고 의장님한테 공을 넘겼던 거죠. 두 분의 판단에 맞추는 걸로 하니까. 네네네. 그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아직 판단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자문 변호사들한테 일단 뭐 우리 자문 변호사가 이제 7분 내지 9분 정도가 있는데 지금 3분한테는 지금 물은 상황에서 지금 그 갈리고 있어요. 이게 이제 법적으로 이제 뭐 문제가 된다, 또 안 된다도 있고 의장이 의회를 대표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 이런 뭐 논의도 있고 또 이게 의장은 의회 그냥 대표지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명의가 저 의회로 나가는 거는 의장이 또 임의대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엇갈리는 지금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거 검토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